연한차 씨는 신라에서 시중과 승상에 오르고 고려조에서는 개국공신으로 크게 번성한 가문인데요. 그렇다면 연한차 씨 종문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고려 때 인물로 차약송과 차포온이 있다. 차약송은 고려 중기 무신으로 재상에 오른 인물이다. 궁을 호위하는 금위에 등용된 후 명종 때 낭장을 거쳐 장군이 되고 신종 때 수사공 참지정사와 수태위 중서평장사에 오른다. 차포온은 고려 후기 공민왕 때의 명신이다. 그는 고려가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는데 국방 및 외교로 뛰어난 활약을 한다. 공민왕이 원나라에 있을 때 시종한 공으로 1등 공신이 되어 군부판서가 되고 용산군에 봉해지며 후에 밀직부사를 거쳐 동경유수에 이른다. 경상남도 합천의 덕원서원에 차운혁, 차원부와 함께 삼현으로 모셔져 있다. 또 차운혁과 차원부가 있다. 차운혁은 조선 세조 때 이시에 난 평정에 공을 세운 무신이다. 그는 선봉대장이 되어 반란군의 남하를 막다가 순절하는데 이 공으로 적개공신에 책록되어 병조참판에 추진되고 연천군에 봉해진다. 그의 행적이 삼강행실도 충신편에 수록되어 있으며 시호는 강렬이다. 부조묘는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에 있고 정면은 화성시 정남면에 있다. 차원부는 고려말 조선 초기의 인물이다. 그는 고려말 성리학의 대가이자 고려의 절의를 지킨 두문동 72인의 한 사람이다. 공민왕 13년에 문과에 급제한 뒤 벼슬이 간이대부에 이르렀으나 정치가 문란해지자 사퇴하고 평산의 수은암동에 은거한다. 그는 고려의 충신이지만 이성계와 뜻을 같이 하기도 하는데 이성계가 자문을 청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조선 개국 후 태조 이성계가 그를 공신으로 책봉하려 하자 이를 거절하고 고려의 충신으로 남는다. 하지만 이방원의 오판으로 차원부와 그의 일족 70여 명은 몰살당하고 마는데요. 이로 인하여 조선조에서 연한차 씨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죠. 다음은 또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오산 차천로가 있다. 특히 그는 한시에 능하여 한석봉의 글씨, 최립의 문장과 함께 송도 3절이라 일컬어졌는데 멀리 명나라와 일본까지 이름을 떨칠 정도였다. 차천로는 화담 서경덕의 문인이다. 1577년 선조 10년 알성문과에 급제하여 개성부 교수가 된다. 이후 봉상시 판관을 거쳐 1601년 교리가 되어 교정청의 관직을 겸임하고 광해군 때 봉상시 첨정에 이른다. 그는 시와 가사의 조예가 깊고 문장에도 뛰어나 명나라에 보내는 대부분의 외교 문서를 전담하는데 이에 명나라로부터 동방문사라는 칭호를 받기도 한다. 특히 그는 하룻밤에 한시 600운을 지을 정도로 속작으로 유명하며 임진왜란 때 평양성 수복의 노포문도 그가 지었다.
저서로 오산집과 오산설립이 있고 작품으로는 강촌별곡이 있다. 강촌별곡은 인목대비 폐비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핍박을 받자 전라도 익산에 은둔하며 지은 가사이다. 충청남도 당진시 대호지면 적서리에 그의 사당인 문원사가 있고 묘는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에 있다. 차천로의 영정은 지금도 전해져 그의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당대 도화서 화원으로 활약한 이스님이 그렸다고 하죠. 약 40세 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또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일제강점기 600만 보천교를 이끈 월곡 차경석이 있다. 그는 1880년 지금의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에서 동학의 적주인 차치구의 장남으로 태어난다. 체구가 장대하고 걸출한 그는 10대 초반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따라 동학군으로 전장을 누볐고 동학혁명 이후에는 일진회의 전라도 순회관이 된다. 하지만 일진회가 친일로 기울자 탈퇴하고 손병희와도 뜻이 맞지 않아 새로운 길을 모색하던 중 28세에 증산 상제님과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다. 1909년 상제님 어천 이후 보천교의 지도자가 된 차경석은 뛰어난 조직 역량을 발휘하여 교세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데 1919년 교인 수가 당시 조선 인구의 3분의 1인 600만 명에 이르게 된다. 교세 성장과 더불어 민중의 희망이자 구심점이 된 보천교는 이후 항일 독립운동과 교육 문화운동에도 적극 참여한다. 상해 임시정부와 김좌진 장군을 비롯하여 독립운동단체의 거금의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고 민립대학 설립운동과 조선물산 장려운동에 참여한다. 또한 보광사라는 출판사를 설립하여 잡지 보광을 발간하고 최남선이 운영하던 일간지 시대일보사를 인수하기도 한다. 그리고 1921년 차경석은 경상도 함양 황석산에서 고천제를 올리고 국호를 시국, 교명을 보화라 선포하며 새 왕조 건설에 놀라운 선언을 한다. 이어 전라도 정읍 대흥리에 경복궁 근정전보다 규모가 더 큰 11전을 비롯하여 45동의 크고 작은 부속 건물을 짓는다. 하지만 일제는 보천교가 독립운동의 심장부이자 민중의 구심점이 되는 것을 염려하여 집요한 음해 공작과 탄압을 펼친다. 이에 보천교는 점점 쇠퇴하게 되고 1936년 월곡 차경석이 57세의 일기로 순도하자 3개월도 채 안 되어 보천교는 일제에 의해 강제 해체되고 만다. 보천교는 11전을 비롯하여 45동의 부속 건물을 짓는데 당시 돈으로 무려 150만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갈 정도로 규모가 대단했는데요. 하지만 하루아침에 강제 처분되면서 11전을 비롯한 부속 건물들은 해체되어 전국으로 팔려나가죠. 11전은 뜯겨져 지금의 조계사 대웅전을 짓는 데 사용되고 정화당과 보화문은 전주 역사와 내장사 대웅전으로 재탄생되죠. 또 청와대의 청기화도 원래는 11전 부속 건물에 청기화를 옮겨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또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이외 연안차 씨의 인물로는 임진왜란 때 함경도 일대에서 의병을 일으켜 정문부와 함께 싸운 차득도, 차응민, 차덕홍, 삼의사를 비롯하여
평안도와 호남 일대에서 많은 전공을 세운 차은진, 차은로 쌍의사와 선무원종 공신에 오른 차천홍, 병자호란 때 의병을 일으켜 싸우다가 순절하여 차문 사의사라 칭하는 차충량, 차예량 형제와 차원철, 차맹윤 등이 있다. 또 순조 때 시문가로 명성을 날린 차좌일과 헌종 때 서예가로 이름난 차헌규, 연해주에서 대동공보를 창간하고 독립운동을 한 차석보와 대한제국 진위대 출신으로 홍범도와 함께 의병활동을 한 뒤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에 헌신한 차도선,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독립운동가 차이석 등도 모두 연한 차씨이다. 현대인물로는 정계의 차규헌 전 교통부 장관과 차균희 전 농림부 장관을 비롯하여 차경모, 차형근, 차명진, 차수명 전 국회의원이 있고, 교육계에는 독립운동가이자 덕성여자대학교 설립자인 차미리사와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을 비롯하여 차병권, 차조환 전 서울대학교 교수와 차석기 전 고려대학교 교수, 차하순 전 서강대학교 교수 등이 있다. 또 스포츠계에는 차범근 전 축구감독을 비롯하여 차준환 피겨스케이팅 선수와 차유람 여자 프로당구 선수, 차민규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가 있고, 방송연예계에는 아나운서로 차인택, 차미연, 차예린이 있고, 배우로는 차승원, 차인표를 비롯하여 차태현과 차화연, 차지연 등이 있으며, 가수로는 3인조 혼성그룹 쿨의 멤버인 유리가 있다. 이외 1970년 자신의 몸으로 수류탄을 덮쳐 소대원들을 구하고 순직한 차성도 중위와 1960년 차산부인과를 설립하여 차병원 창업토대를 닦은 차경섭 차병원 그룹 명예이사장도 모두 연한 차씨이죠.